그래서 시작하면 돼요. 예. 켜져 있나? 뭐야? 점수. 네, 일단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번 시간에 사혜리님이 2.12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뒤이어서 이제 제가 수식 조판을 그러니까 수식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약간 보통 이렇게 한다 약간 그런 거랑 그다음에 좀 복잡하거나 약간 짜잘한 그 문서 이거 작업할 때 팁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사실은 그 저번 시간에서 이제 배운 각종 그 입력하는 명령을 해야 되나? 그 축약어 막 그런 것들처럼 그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서 그때그때 하는 게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 못해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거나 아니면 요즘 챗 GPT 잘 되거든요. 거기다가 물어보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공별 패키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고 이건 첫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이제 전공별 패키지에는 AMS 심볼 그다음에 BBM, 매스 BBM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저런 거를 쓰면 그 칠판에 두껍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R3 공간이다 할 때 이제 R을 그냥 대문자 R로 안 쓰고 이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껍게 쓰려고 할 때 그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런 걸 출력할 수 있는 패키지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식기호 아까 말한 AMS 심볼이나 BBM 같은 걸로 부족할 때 이제 와시심 값이나 뭐 MN 심볼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는 보통 잘 안 쓰고 제가 이거 만들 때 참고한 바로는 약간 해석학 같은 거 할 때나 와시심 정도 쓴다고 해서 MN 심볼은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이런 거는 이제 이미 그 파이썬에서 함수 만들듯이 이제 새로운 입력 방법 이런 걸 매뉴얼화해서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new command라고 해서 new command 뒤에 이제 norm이라는 거를 저희가 새로 만드는 거고 이제 그 파라미터 두 개를 넣어야 돼서 숫자 2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괄호 안에는 어떤 걸 출력할 건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 아마 샵 1에 그 인수 첫 번째 거 그다음에 샵 2에 인수 두 번째 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아마 프리앰블 쪽에 써야 되나? 프리앰블에다가 딱 쓴 다음에 그 일반 비긴 다큐먼트 안에 저렇게 저기 제가 정의한 걸 2, 3을 넣게 되면 2가 저 샵 2, 그 다음에 3이 샵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거 짝대기 두 개에 2 더하기 3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 쓰기 귀찮으니까 줄임말로 쓰는 거. 아까 말했듯이 그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함수를 계속 불러서 쓰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테이티브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약간 관계도 같은 거 그릴 때 관계도나 화살표 같은 거 그릴 때 이제 틱드 CD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수업에 다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온라인 사이트 틱드 CD 에디터라는 데에서 그냥 들어가시면 아무렇게나 짝대기 이런 걸 끌을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보여줄 수 있나? 이거 좀 쓸게요. 뭐지? 스펠링을 까먹었는데.
그냥 대충 써도 기술이 알아서 듣고 틱틱즈 헉. 아 찾았다. 틱즈 CD 여기 에디터. 이거 왜 안 공유 여기가 안 보이지? 이거 이제 옆 화면으로 넘겨야 합니다. 옆 화면을 넘겨야 된다고? 지금 디스플레이 복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화면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넘기지? 그거 나왔었다. 그냥 아 여기서 이제 이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대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가? 이렇게 하면 이걸 누르면 이제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택에다 집어넣으면 저희가 그렸던 요 뭐라 해야 되나 화살표가 이제 그 문서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그 콘크리트 다이어그램 예시 하나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구글에다가 콘크리트 다이어그램이 어떤 건지를 아 이런 거나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함수 합성이나 뭐 더 복잡한 개념에도 쓰이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함수 합성할 때 정의역이 뭐 f에서 g로 가고 g에서 x에서 y로 가고 y에서 g로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안 되나?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수식이랑 이제 저희가 그 텍스트랑 같이 이제 레이텍을 왼쪽에서 그 다큐멘트 왼쪽에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건데 그 문장 부호를 어디에 찍느냐 뭐 행중 수식은 그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때 행중 수식을 할 때는 달러 표시 안에다가 넣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콤마 같은 걸 찍어줘야 되고 그 행을 완전 따로 쓸 때는 말을 반대로 했네. 행중 수식은 수식 바깥에, 별행 수식은 수식 안에다가 해줘야 돼요. 하는 그런 관행이 있대요. 사실 이게 그 차이인데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바깥에 쓴 거랑 안에 쓴 거랑인데 사실 첫 번째 거는 큰 차이를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를 보시면 그 별행 수식에서 이제 그 콤마를 안에다가 넣어야만 이게 완전 다른 행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 한 행 안에 이제 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명은 정체로 쓴다. 사실 이건 뭔 내용인지 까먹었어. 저거 그냥 이제 수식 있는 모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사인 이렇게 그냥 글씨로만 쓰면 그 동수명 취급돼가지고 약간 기울여서 써주는 거를 막으려고 저거를 이제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 글씨체로 무슨 이제 생각나. 그러니까 원래 지금 달러 표시 쓰고 안에다가 SIN 적고 컴파일 해보시면 그 기울어진 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패키지 넣어야 되나? 아니다.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나오는 함수 중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달러 표시하고 그 역슬래시 사인을 치면 그 우리가 그 흔히 보는 사인 있잖아요. 그 정자체로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없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declare math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공식과 공식간의 간격.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수식 입력하는 그 안에는 그 스페이스를 띄워도 그 공간이 안 띄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역슬래시 q 코드 h3 h 스페이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당히 간격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좀 바로 붙였을 때
요런 그 얇게 공간을 띄워주는 명령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좀 많이 띄워야 될 때는 이 쿼드, q-쿼드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 한글 문서 써보신 분들은 한글에서 수식 입력할 때 가끔씩 그 문자 두 개가 너무 붙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물결 표시 있는 그거 누르면 한 칸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략부호는 뭐 저번 시간에도 있긴 했는데 그 곱셈에서 생략할 때는 아마 가운데 이렇게 점점 찍어야 될 거고 그 관계기호 같은 거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아니다 맞나? 아니 세로로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괄호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도 한글 수식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냥 괄호를 치는 거랑 레프트 괄호를 하는 거랑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이 괄호의 길이가 신축적으로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그 슬래시 레프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슬래시 레프트 하고 괄호를 하면 이제 안에 예를 들어 저희가 분수를 넣었다 그러면 분수가 세로로 위로 위아래로 기니까 그거에 맞춰서 괄호도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고 이제 레프트로 열어졌다면 반드시 라이트로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한쪽만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면 그 뒤쪽에다가 점을 붙이면 그쪽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식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 사항들이고 그리고 뭐 수식 접한을 할 때 좀 괜찮은 것들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몇 개 그 강의 내용에 있는 것도 추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 같은 거 받으면서도 정리를 했는데 수식이 너무 길 때 프리앰블에 allow display breaks를 입력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 D를 한 줄에 D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D를 하나 쓰고 이걸 계속 쭉 이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페이지 3번 보이듯이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잘리게 되죠. 근데 위에 이 allow display break를 쓰게 되면 이 페이지 끝나는 부분에서 딱 끊겨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 이제 수식이 그 페이지 때문에 페이지를 넘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잘리는 일이 없다. 그리고 수식 중간에 문장 작성할 때 환경을 닫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아마 요거는 그 begin equation 이런 거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수식 작성하는 환경을 열고 이제 수식을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 중간에 아주 짧게 문장을 적어야 된다.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1 그런데 1번 식에 의하면 이라는 걸 적어야 될 때 그걸 다시 닫았다가 열기가 귀찮기 때문에 여기 슬래시 인터 텍스트를 쓰고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주면 이제 다시 닫았다가 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환경 하나 안에서 그 텍스트도 넣고 문장 그 수식도 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모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ES 벡터 패키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아마 그 구글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행중에서 수식을 별행 수식처럼 적고 싶을 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행중에서 수식을 적을 때랑 그 별행에서 수식을 적을 때랑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요? 아마 여기 예신의 적분이 그 사진을 왜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르게 나오더라? 이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으악. 이거 오버리프 한 걸로 들어가도 되나? 하나만 만들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패키지 싶은데 패키지 디스플레이 스타일 이걸 넣고 그 다음에 파일 오버비 A2까지 xdx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이 어딨지? 뭔가 잠깐만 뭐지? 이거 뭐냐? 위치를 바꿔볼까요? 이제 뭐가 문제지? 이 패키지가 아닌가? 패키지가 아니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런가? 원래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렇게 나오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행 수식에 적었을 때고 요거는 이제 행중 수식으로 적었을 때인데 이제 행중에서 이걸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제 그냥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적분 첨자 기호를 원래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요 위끝 아래끝 해서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여기랑 요 위에로 보내고 싶을 때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간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내용인데 위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좌측 상단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제 원자 번호 같은 거 할 때 H1, H12를 적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이거 해서 2를 적고 이거 여기다가 1을 적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수식 번호를 매길 때 가끔씩 1번 원래는 이제 1점 몇 점 몇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로마자로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코드를 이 코드를 쓰면 돼요. 사실 이게 뭔 그건지는 영상에서 안 나와 있어서 사실 그냥 베껴왔는데 사실 이걸 쓸 일이 있나 싶긴 해요. 그리고 행렬 간격 조정인데 이게 아마 이게 무슨 간격이었죠? 글자 사이 간격인가? 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입력하면 이제 행렬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행렬 성분 정렬인데 이거는 이제 행렬 안에 막 -3이랑 1이 있을 때 이제 얼라인이 그러니까 배열을 이렇게 가지런히 맞추는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일단 이거 일단은 여기 요 PPT에서 여기 R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렬을 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이 일단 먼저 해보면 트리스 결 1 2 이건가? 마이너스 3 해서 하게 되면 뭐지? 까먹음. 뭐였죠?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뭐가 문제죠? 이건가? 이거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뭐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시연이 잘 안 되는데 이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그 1이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그거의 전체 길이의 가운데 한 이쯤에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를 이제 그 조절해 주는 거를 이 팩터 R로 조절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은 그 오른쪽으로 붙여주는 거니까 아마 그 마이너스 3이 있으면 3이 있는 거 바로 밑에 1이 나올 거고 만약에 레프트로 정렬을 하면 아마 마이너스 있는 거 밑으로 나오나?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예쁘게 쓰느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같은 거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레프트 라이트가 아마 그 괄호 같은 거일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연립 방정식 같은 거 하면 이제 중괄호 길게 해서 그 첫 번째 줄에 뭐 방정식 1, 2, 3, 그 두 번째 줄에 2, 그다음 세 번째 줄에 3 이런 게 나올 텐데 이제 그 레프트 라이트 쪽에다가 얼라인 앳을 사용해 주면 는 위치로 아마 딱 정렬이 되고 그렇게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등호 위에 뭐 숫자나 문자 같은 거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걸 A는 B인데 지금 여기서는 A가 C랑 같냐라는 걸 증명을 남겨두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쭉 나열을 서술을 해야 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이제 밑으로 그 밑에 더 써 내려가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수식 번호를 어떻게 쓰느냐. 근데 넘버링이 필요 없는 줄에 노 넘버 또는 여기 온라인 그 환경을 열 때 별표를 써주면 그 환경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 넘버링 필요 없는 줄에 있는 수식에 대해서는 그 별표래. 그 오른쪽 끝에 수식 번호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수식을 스플릿 사이에 입력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1점 그러니까 번호를 1.1로 쓸 수도 있지만 1.0.1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얘는 2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냥 2점 몇으로 럼버링을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섹션을 넣어서 그냥 2점 몇으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는 그냥 절에 있어도 되는 애다 싶으면 그냥 서브섹션을 넣어주면 이제 2점 뭐 얼마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이상이고요. 사실
준비를 좀 워낙 옛날에 만들고 다시 볼까 하다가 오늘 게임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어쨌든 사실 이런 내용이 약간 짜잘한 팁들이 너무 많아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 내용도 많지만 어쨌든 문장 부호를 쓸 때 별행 수식은 안에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쿼드나 q 쿼드 또는 그 다음에 이런 기호를 통해서 수식 적는 칸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괄호 쓸 때 레프트 라이트로 좀 더 제너럴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가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다음 내용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오늘 한 분이 안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고, 도사영님, 문준서님, 박준영님, 배현재님, 변한미님, 유현기님, 윤준필님, 이다현님, 이창현님 방금 하셨고, 이혜주님, 정건웅님, 정명진님, 조수연님, 차예리님이 안 오신다고 하셨고, 최서원님. 뭐지? 보통 안 오신다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안 오시는데, 아무튼 다음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번에 할 내용은 원래 이제 청강을 하시려고 했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겹쳐버린 나머지 이제 못 오신 이주영님이 만든 거라서 제가 대신 이제 발표 내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레퍼런스 관련해가지고 레퍼런스를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텍이 되게 편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분야마다 다 요구하는 레퍼런스 양식들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있었지? 맞아. MLA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하나하나 더 맞추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약간 다 대신 양식에 맞춰서 데이터만 알아서 이제 논문에서 그 사이트 딱 눌러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 안에다 붙여넣으면 거기에 양식에 맞게 다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목차는 일단 기본적인 사이트랑 이제 bib 아이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ib 이거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 빅텍스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들레이라고 논문 관리할 때 뭐라 해야 되지?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를 쓸 때도 논문 같은 거 막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이런 거를 관리하기가 그냥 다 파일 안에다가 폴더 안에다가 다 짱 박아 두면 굉장히 관리하기도 귀찮은데, 이거는 약간 나중에 진짜 대학원 가서 많이 쓰는 걸로 알아가지고 살짝 지금 쓰기는 과하지 않나 싶은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소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할 때 어떤 패키지를 쓰면 이제 NATBIB라고 써져 있는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거고, 참고 문헌 양식에 대해서도 뭔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텍에서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할 때도 이제 수동으로 하나하나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귀찮고 우리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좀 편의성을 더해주는 빅텍스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text라는 파일만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거랑 약간 또 다른 양식의 bib라고 이제 bib라고 써져 있는 이
새로운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참고문헌 양식들을 이제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이트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그 전화를 따라서 약간 각주, 미주 이런 거가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NATBB 패키지를 좀 배워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environment를 이제 더 비빌리오그래피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더 비빌리오그래피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참고문헌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첫 번째 섹션에는 이제 introduction, 두 번째 abstract 쓰고 introduction 쓰고 이런 거 쓰다가 맨 마지막에는 레퍼런스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레퍼런스를 따로 이렇게 섹션 백슬래시 섹션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맨 마지막에는 그냥 이 environment를 써서 비빌리오그래피로 딱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 안에다가 이제 div item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거기 안에다 이제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참고문헌을 이제 맨 뒤에다 그렇게 싹 다 몰아놓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인용을 하냐? 그럴 때 이제 백슬래시 사이트 하고 여기 div item에다가 여기다가 써놓은 참고문헌 이름을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 여기 있는 참고문헌 이름은 그냥 기억하기 쉬운 대로 맘대로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 있는데, 우버리트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써볼 거예요. 이거를 써볼 건데, 일단 도큐먼트 클래스는 이제 아티클로 써주시고, 패키지는 당연히 텍스트를 써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딩 도큐먼트, 엔드 도큐먼트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묶어준 다음에, 프리엠블에는 좀 얘네 좀 맞추는 거죠. 이 노인덴트가 저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약간 불필요한 숫자 같은 거 출력되는 걸 없애주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아니 잠깐만, 들여쓰기 없애주는 들여쓰기 없애는 거. 네. 인덴트가 있어.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본문 내용을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용을 해주는 명령어를 넣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참고문헌 이름을 여기서는 CV로 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항목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더 비빌리오그래피라고 말씀 여기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고, 여기 있는 중괄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참고문헌 개수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몇 개를 쓰냐에 따라서 나중에 출력되는 여기 요 번호 개수가 막 딱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문을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걸 이제 숫자를 5를 써놓는다 하면 이제 대괄호 1, 대괄호 2, 대괄호 3, 대괄호 4, 대괄호 5로 해놓고 첫 번째 대괄호 앞에만 이게 나와요. 그냥 대괄호 2, 3, 4, 5는 앞에 뒤에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써줘서 이게 이제 내가 인용을 하게 된 첫 번째 논문이다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하려면 일단 이 아이템을 써놓고 거기에 이제 논문에 관한 정보를 딱 써놓고 이제 또 다른 논문을 이 레퍼런스에 집어넣을 거다 하면 거기다가 또 이 아이템을 쓰고 논문 그 우리가 사용할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네임 태그를 이제 써놓고 거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는 누구고 뭐 논문 제목은 뭐고 전화도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더 써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만 할 거니까 비바이팅은 이제 한 개만 쓰게 돼 있죠. 이대로 작성을 하셔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텍스트 이포리치는 그냥 생략을 합시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 써놓은
퍼스트로트는 이제 프랑스어에 들어가는 걔네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써온 거긴 한데 저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냥 여기는 글씨만 쓰도록 합시다. 카톡방에 올려놓은 파일 보시면 거기도 이거 PPT 파일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로 있어가지고 그냥 링크스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직접 치셔야 할 거예요. 그냥 저 숫자들은 대충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왜 위험하지? 기억은 잘 됐습니다.
뭐 확장자와 안틱스 여기 이름이 잘 구분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거를 여기 아 당황스러운데? 대부분 다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못하신 분들은 따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지? environment를 쓸 때 여기서 비빌로그래프 다음에 참고문헌에 이제 개수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레포트 쓰는 중에 이걸 몇 개 쓸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대략적인 개수만 이렇게 딱 써놓고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내가 쓰는 참고문헌 개수가 몇 개다 하면 그걸 이제 다시 수정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그 숫자로 뭐지?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다 써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제 9를 넣었으면 9를 넣는데 왜 6개가 나오지? 무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다가 1에다가 숫자를 수정을 하면 그냥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도큐멘트 클래스를 이제 아티클로 했었는데 이제 도큐멘트 클래스를 우리가 국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보통 레포트를 쓸 거는 뭐 아티클이나 레포트를 쓰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국으로 쓴다 그러면 명령어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 방금 상현이가 발표를 할 때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이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다른 명령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는 이런 여기서 썼던 이제 딥 아이템이랑 이제 사이트 약간 이런 거를 썼다면 여기서는 딥 네임을 쓰게 되는 딥 네임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써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서체를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방금 지난주에 해놨던 텍스트 이탈릭 아니면 이제 로만이라든지 아니면 EF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방금 전에는 여기만 이제 이탈릭체를 해놨고 방금 전에 논문 제목에만 이탈릭체를 적용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 커맨드를 이제 프리앰블에다가 써놓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막 레퍼런스 몇 개 해가지고 쫙 써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쓰고 저널 이름 쓰고 언제 어디서 발표를 한 건지 다 쓰고 이러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이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빅텍스라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빅텍스를 쓸 거다.
하는 내용이 써져 있어요. 아까 6차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저쩌고 다 텍스라는 확장자로 된 파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텍스를 쓰려면 또 별도의 파일이 필요해요. .b이라고 쓰는 저 파일이 필요한데 이게 약간 컴파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텍스트 파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되는데 이게 중간에 하나 더 껴가지고 최종으로 이제 PDF 파일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컴파일을 하게 되는 오버리프는 이제 자동으로 다 되는데 이제 그 뭐냐 그냥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텍스트 에디터를 쓸 때는 두 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냥 오버리프에서 어차피 다 자동으로 다 해줄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일이랑 이 파일이랑 둘 다 필요하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이 뭐냐면 맨 처음에다가 프리앰블을 쓸 때 이제 백슬래시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 이름 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ANS라든지 아니면 그 양식 이름들 맞아 ACS, AMS, 뭐 플레인 이런 내용 이런 스타일로 다 미리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프리앰블에다가 비블리오그래피 그 우리 빅 파일 있죠. 파일 이름을 여기다 .bib 하고 써놔가지고 이제 이 우리가 텍 파일을 컴파일을 할 때 저 파일을 이 파일을 불러와서 컴파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실제로 사용을 해볼 건데 어디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main.text밖에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new 파일을 하셔서 이걸 텍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파일을 생성을 해줍시다. 파일 생성을 해주시고 거기 안에다가는 이제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는데 저걸 하나하나 쓸 바에는 그냥 우리가 이전에 맨 처음에 배웠던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 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방금 이 만든 빅 파일을 이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텍 파일 있죠. 텍 파일 안에다가 프리앰블에 이제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 중괄호 치고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슬래시 비블리오그래피 하고 방금 만들었던 그 파일 이름 이제 다 확장자까지 포함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reference.점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비행 도큐먼트 메인 파일 있죠. 넣었으면 거기 프리앰블에다가 슬래시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 해서 스타일 저장해주고 스타일은 뭐 HS를 쓰든 AMS를 쓰든 그리고 이제 다음 틀에다가 비블리오그래피 하고 이번 틀에다가 B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이제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이제 비긴 도큐먼트, 엔드 도큐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가 프리앰블인데 프리앰블에다가 비빌로그래피 스타일 ACS, 저는 ACS를 쓸게요. 그리고 다음 줄에다가 이제 비빌로그래피 레퍼런스. 이게 뒤에 확장자가 없어도 되나 보네요. 확장자는 지워둡시다. 했는데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컴파일을 해볼까요? 컴파일 하는데 문제는 안 생겼으니까 그냥 이 확장자는 빼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파일을 선택을 해보세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다 비어있죠. 비어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내용들을 채워야 돼요. 이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처음은 골뱅이 한 논문마다 다 골뱅이로 시작을 합니다. 골뱅이로 시작을 해서 아티클도 있고 도 있고 기타 등등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와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써놨던 C192 뭐였지? 1913이었나? 맞아. 우리 C191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이제 네임택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제 얘를 사이테이션 할 때는 어떤 이름을 사용할 거다라고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콤마하고 다음에 이제 어서의 이제 있으니 타이틀에다가 이런 애들 저널에 이거는 저널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건데 얘네들을 손으로 쓰는 거는 미친 짓이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구글 스칼라에 들어갑시다.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논문들을 찾게 될 거예요.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사이테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때 사이트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MLA 스타일, APA 스타일, 뭐 시카고 스타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여기 아래 보면 빅텍스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딱 떠서 이 내용들을 그냥 복붙하시면 됩니다. 엔간한 여기 구글 스칼라도 그렇고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도 그렇고 엔간하면 이 사이트 버튼 누르면 빅텍스를 지원을 해줘요. 빅텍스를 지원을 해줘서 이걸 이제 누르면 나오는 걸 복붙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쓰시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갖다가 이제 컴파일해서 쓸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뭐야 이 프리앰플에 쓰는 게 아니라 논문에다 쓴 거예요. 논문에다 이제 얘네들 쓰고 방금 빅 파일 안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본 코드에서 빅텍스를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해보자 하고 사이트 아인슈타인 이용을 해놨죠. 아무거나 이제 논문을 구글 스칼라 들어가서 가져오셔서 직접 이거를 해봅시다.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방금 가져온 논문은 책이네요. 책은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가지고 여기다가 사이트 이렇게 딱 해줄 거예요. 오버리프가 굉장히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명령어 이제 자동 완성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사이트 딱 치면 여기 빅파일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딱 찾아줘가지고 그냥 이 중에 골라서 그냥 딱 엔터만 치면 돼가지고 아주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다음에 바로 안 뜨네. 제가 뭘 잘못 써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그대로 복붙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봅시다. 아무거나 누르면 가져오셔서 이거 된 건가? 이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하는 분은 저거 AMS 플레인 말고 ACS나 여기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예시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걸로 하나하나 바꿔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이 출력물에 있는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이거 사본이 그 자동으로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어로 컴파일할 때는 이거 아닌데? 거기 나온 거. 근데 지금은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이제 방금 했던 글씨에서 보는 이거는 필요 없어. 쓰면 필요 없어. 이거를 뒤에다가 이거를 뒤에 이거를 뒤에 여기는 이거는 이렇게
일단 넘어가 봅시다. 저도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서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뭐가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사이트 안스타인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이트를 눌러줘야만 이런 게 뜨잖아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다가 방금 예시로 나왔던 거가 이제 이것도 있고 이 문서도 있고 이 문서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사이트를 해준 이 첫 번째 것만 출력물로 나왔어요. 여기 레퍼런스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말고 나머지들도 다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비블리오그래피랑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이 있는데 그 사이트하고 스타 거기 안에 있는 우리가 사이트를 하지 않은 문헌들도 얘네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들도 이제 다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버리프를 쓰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다시 넘어가고 이제 이 파일 작성하는 거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노사이트 이 옵션을 넣어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다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습은 방금 같이 하셨고 이제 멘들레이를 활용한 파일 작성하기 해볼 거예요.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논문 사이트가 이 텍스를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웬만한 거는 다 하는데 약간 국내 마이너한 학술지라든지 이런 걸 잘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간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교육자에 있는 뭔가 수상한 논문들 이런 걸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활용을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멘들레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멘들레이 말고도 엔드노트라든지 멘들레이 같은 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연구할 때 논문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인데 논문에다가 막 태그 해놓고 그거 약간 요약하는 거 다 써놓고 약간 메모 해놓고 이런 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저 멘들레이랑 엔드노트예요. 그래서 멘들레이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것까지 하나하나 다 급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서 이거 설치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간단한 소개만 할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와서 이제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걸 누르면 이런 버서랑 다른 연도랑 제목이랑 어느 정보를 냈는지랑 이런 걸 입력하는 창이 나와서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하나하나씩 다 추가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사이트 버튼 눌러가지고 자유롭게 인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디니? 위키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가 바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멘들레이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다 쓰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위키피아에서 자동으로 그 논문에 대한 정보들이 다 이런 파일로 추출이 돼서 그거를 여기 멘들레이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이런 문항이 생성이 되고 그걸로 이제 얘네를 익스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골라서 또 이 파일로 내보내겠다 하면 이런 걸 이제 생성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하면 비텍스로 이제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빅텍스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빅텍스로 만들 것인가 하나하나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 약간 귀찮음도 있고 정확성 인식도 있고 하니까 이제 미들레이 쓰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또 다른 패키지를 들고 올 겁니다. 이제 네트기라는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들고 올 건데 방금은 이제 레퍼런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패키지는 레퍼런스보다는 그래서 인용을 막 비수로 하고 박수로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춘 패키지예요. 약간 어디니? 중간에 그냥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대바로 1 하고 이제 인용을 하는 방식 말고도 논문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자 이름하고 연도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인용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이제 넷딥이라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즈 패키지를 할 때 이제 그거를 불러오고 거기 옵션에다가 내가 어떤 스타일을 쓸 거냐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 패키지를 쓸 때는 그냥 백슬래시 사이트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사이트를 하고 여기 이제 어떤 챕터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일단 명령어가 달라요.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 뒤에 이제 t를 붙여야 되고 거기 옵션에다가 어떤 옵션들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인용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작성한 예시로 이제 프리앵글의 패키지 넷게임하고 이제 이 스퀘어 옵션을 넣어주면 여기다 뭐 사이즈 t 인컴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저자 이름이나 발행 연도랑 이런 거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딨지? 노 사이트 중괄호 스타 하고 이제 안에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여기 인용을 한 이제 14년도 논문 말고도 다른 내용들까지 다 한 번에 출력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쓰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냥 빅텍스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 안에다가 이제 어떤 거를 넣을 거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학 글쓰기 원에서 다들 하는 이제 ACS, AMS, 시카고, 하버드, 옛날에 AHA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고 참고문헌들 정렬을 할 때 이제 보통 영어 한글 순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 근데 이제 영어 한글 순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거라는 패키지를 쓰면 되는데 보통 저거를 쓰지는 않죠. 저거 쓰는 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만약에 지금 강의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공간들로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용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다음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화장실 갔네?
기다리는 김에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상자일수나 기말 보고서를 써야 돼요. 기말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발표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포스터 붙여놔가지고 발표를 할 건데,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어야 돼요. 이제 포스터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한 내용들 다 짜집기 해가지고 하는 데서 그렇게 부담은 아닌데, 이제 기말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 보고서를 써야 되고, 기말 발표회 때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각자 전공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레포트 한번 다시 쓰는 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슬슬 어떤 거를 쓸지를 정해야 돼요. 이제 이공계 분들이면 제 지인이나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그 LNL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걸 주제를 정할 수가 있을 건데, 그거를 그냥 알아서 가져오세요 하면 굉장히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조만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주제를 한 명 한 명씩 이제 확정을 해나가 볼 거예요. 이거 레이텍 다루는 내용이 이제 끝난 다음에 아마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의식이 뭐였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고, 그 결과물은 이거다 이런 걸 쓰게 될 건데, 그 앞부분은 그 개설 책임 들어간 사람들끼리 알아서 잘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그냥 계획서 만들 때 썼던 내용들이 그냥 재구성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끼리 알아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 좀 한 문단 정도로 어떻게 잘 줄여서 뭘 했는지랑 그거에 대한 의의랑 이런 거를 짧게 써달라고 아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한은 꽤 많이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남아서 그거에 대한 부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버리프 형 걸로 들어가도 되나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커스터마이징 부분 맡게 됐는데, 일단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표랑 그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운 다음에 이걸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랑 크게 관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커스터마이징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뭐 우리가 레이텍을 작성을 할 때 굳이 한글이나 뭐 워드를 써도 되는데, 이걸 쓴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여러 서식 같은 걸 만들 때 좀 멋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에서는 내 레이텍 문서를 좀 멋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이제 표지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오버리프 들어가셔서 그냥 아무 새 문서나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거랑 PPT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아예 새로운 문서 만들면은 한글도 못 쓰게 유즈 패키지 코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코택까지는 일단 입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치실 필요 없고 그냥 홈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나와라. 그냥 뉴 프로젝트 누르고 요 블랭크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하면은 그냥 딱 이것만 뜰 거예요. 완전 기본 문서죠. 그래서 이런 표지가 만들어질 건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한글 유즈 패키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표지를 지금부터 좀 멋있게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표지 만들기 전에 잠깐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걸로 쓰시다 보면은 패키지를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유즈 패키지를 뭐 AMS, S도 쓸 거고 뭐 코tet도 쓸 거고 그럴 건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보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죠. 좀 너무 길어지면은 알아보기 편하고 내가 어떤 패키지를 했는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여기에서 new 파일 만들고 여러분들이 뭐 저는 제 이름 약자로 하겠습니다. 뭐뭐.sty라고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뭐뭐.sty. 그럼 여기 빈 문서가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 메인.점 택에 있는 요 유즈 패키지부터 도큐먼트 클래스까지 말고 여기 유즈 패키지를 싹 다 한번 복붙을 해볼게요. 이쪽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 메인 쪽에 있는 유즈 패키지는 다 지우고 유즈 패키지 아까 만들었던 그 STY의 이름 이것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즈 패키지 코텍이나 뭐 그래픽스 이런 게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자주 쓰는 패키지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STY에다가 딱 저장을 해두고 그냥 메인.점 택의 프리 엠블에는 유즈 패키지 뭐 내가 만든 스타일 파일의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게 깔끔하게 좀 유즈 패키지들을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저거를 스타일 파일에다가 이 패키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서식들이랑 아니면 새로운 리커멘드랑 인바이러먼트랑 이런 걸 정의를 해놔가지고 약간 자기만의 세팅 이런 걸 딱 만들어낼 때 패키지뿐만 아니라 명령어든 인바이러먼트든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싹 다 복붙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스타일 파일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진짜 표지에 대해 배워볼 건데, 사진에 보면은 이런 표지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써볼 거는 else article이라는 걸 쓸 겁니다. 여기 도큐먼트 클래스를 보시면은 그냥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else article로 바꿔줄 건데, 여기서부터는 준비해둔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을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스타일 파일을 사용을 해서 조금 여기 유즈 패키지를 다 주석 처리했는데도 작동되게 해 놓았거든요. 여기서 쓸 패키지들은 아까 코텍이랑 지오메트리까지는 있으셨을 건데 추가적으로 그 YH
그 스타일 파일 들어가셔서 심볼이랑 립섬 그리고 팬시 HDR 이 세 개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거에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 5개 패키지들 다 작성을 하셨나요? 키보드 소리 안 나는 거 보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우리가 도큐먼트 클래스가 지금 아티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else 아티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티클 앞에 ELS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시간에 도큐먼트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은 배우셨을 것 같은데 도큐먼트 클래스 옆에 대괄호가 붙어 있는 거는 옵션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첫 시간에는 뭐 글자 크기만 어떻게 조정할지를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뭐 실제로는 뭐 B4 사이즈로 만든다, A4 사이즈로 만든다 이것처럼 전체 문서의 서식 크기도 정할 수가 있고 뭐 한 단으로 작성할 건지 두 단으로 작성할 건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끝에 나와 있는 투 컬럼은 없어도 작동을 하더라고요. else 아티클 자체가 기본으로 두 단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뭐 5포인트인데 원래는 아티클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미만으로 하면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else 아티클에서는 더 작은 글씨로 쓸 수가 있습니다. 5포인트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제 생각에는 아마 요것만 OP만 적으셔도 아마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 대괄호 안에 5포인트 이거 적어주시고 else 아티클로 고쳐주시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비긴 도큐먼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맨 처음 이 멋들어진 첫 번째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메인.텍 부분에 begin front matter이라는 거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begin front matter begin front matter 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 begin 도큐먼트 이후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begin 도큐먼트 이후에 본문에 이제 처음 적게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begin 도큐먼트 이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무시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머릿말과 꼬릿말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begin 도큐먼트 이후에 여기 프론트 매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제목도 넣고 초록도 넣고 뭐 저자도 넣고 하면서 조금 표지를 멋지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제 제목을 만들 건데 제목은 그냥 간단합니다. 타이틀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뭐 물론 여기에 그냥 제목 아무 제목이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텍스트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여기 안에서 그냥 엔터를 치는 법이 역슬래시 2개로 그냥 하나 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제목 밑에다가 부제목을 가끔씩 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냥 엔터를 한번 치시면 됩니다. 슬래시 두 번을 치셔서. 그리고 부제목은 제목보다는 조금 작게 적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글자 크기를 간단하게 좀 조절하는 법을 배웠었는데 뭐 여기서는 스몰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슬래시 두 번 치시고 부제목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하고 부제목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컴파일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잘 나오시나요? 제목까지. 그러면 일단 제목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표시되기를 이런 저자 같은 걸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자가 어디 소속인지 이런 거를 적게 될 건데 보시면은 여기 아싸라고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저자가 지금 한 명이라서 상관이 없기는 한데 여러 명의 경우도 각각 적어주면은 적용이 됩니다. 먼저 같이 쓸게요. 이쪽에서 타이틀이 끝났으면은 엔터를 좀 쳐주고 역슬래시 저자를 뜻하는 아서를 쳐주도록 합시다. 자동 완성으로 뜰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저자라는 의미로 대괄호 안에 1을 적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저자 이름, 뭐 저 같은 경우는 유현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자가 한 명의 경우에는 이 대괄호는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름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속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소속이 영어로 이제 어필리에이션이니까 어필리에이션을 밑에다가 적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매칭이 되는 건데 아서에서 대괄호 안에 적었던 숫자랑 이 어필리에이션에 적는 숫자랑 일치하면은 그거를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은 것끼리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자가 2명이라고 하면은 뭐 2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필리에이션을 적을 때 1이라고 적게 되면은 제 소속을 적게 되는 거고 2라고 적게 되면은 두 번째 저자의 소속을 적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한 명이니까 대괄호를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어필리에이션을 적어 볼 건데 요 중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좀 많아서 엔터를 좀 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되게 다양한 거 적을 수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예시라서 뭐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디 기관에 속해 있는지 어차피 그냥 다 컴마로 나옵니다. 여기 안에 중괄호를 또 치시고 뭐 서울대학교 오거나이제이션 뭐 뭘로 지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주소, 어드레스 관악로 1 시티 도시는 서울이겠죠. 그리고 뭐
우편번호 이런 것도 다 적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소속을 적고 싶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리고 2명 이상 있더라도 이 대괄호 안에 숫자들만 잘 맞춰주게 되면은 소속이 다 알맞게 적용이 된다.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볼게 초록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초록은 여기 옆에서 보시면 보이시죠? 초록은 그냥 본문 내용을 조금 간략히 요약해서 적는 부분이긴 한데 굳이 안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멋들어지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비긴을 써주시고 초록이 영어로 abstract니까 abstract라고 적어줍시다. 그러면 begin abstract, end abstrac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안에 뭐 적고 싶으신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초록이다. 이러면 알아서 위아래에 짝대기를 그어주고 abstract라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가끔씩 키워드를 적기도 하거든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검색 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도 똑같이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begin 키워드 하시고 키워드 하시고 뭐 내가 쓸 뭐 주제의 키워드가 뭐 이런 거다. LML 요 SEP는 그냥 컴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세, 뭐 레이텍 이런 식으로 키워드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자동으로 요 초록 안에 들어가요. 앱스트랙트 안에 없더라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요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요 앱스트랙트까지 모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잘 되시나요? 여기까지. 오류 나거나 하면 말해주세요. 오류나요? 패키지를 안 주셨어요. 패키지 6개를 제가 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보십시오. 주석 처리를 해서 퍼센트는 그리고 첫 시간에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만약 이것도 나름 코드라고 생각을 해서 코딩 하다 보면은 주석 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퍼센트를 쓰고 적어주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런 명령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주석 달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목차를 만들어 볼 겁니다. 표지까지 다 만들었고 도커먼스 클래스까지 다 했으니까 목차를 만들 건데 목차는 그냥 진짜 명령어 하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돌아와서 여기까지 프론트 매러 엔드까지 끝나셨으면 저는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두 개가 겹쳐 있어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테이블 오브 콘텐츠라고 있어요. 여기 테이블 오브 콘텐츠라는 명령어 하나 써보시겠어요? 아직까지는 본문이 없어서 아직 목차가 잘 드러나진 않을 건데 요 리 뉴네임은 잠깐 뉴 커맨드는 잠깐 무시하시고 테이블 오브 콘텐츠만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기본 문서에서는 첫 번째 인트로덕션만 만들어놔서 아마 인트로덕션만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이블 오브 콘텐츠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목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차가 편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PDF로 다운로드를 하셨을 때 여기 컴파일 된 거 다운로드하는 버튼 있잖아요. 여기에 다운로드 PDF 이거를 다운로드 하셔서 보셨을 때 목차에 그냥 바로가기 기능이 자동으로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PDF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목차 중에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시면 거기 그게 적혀 있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가기 기능이 추가가 자동으로 돼요.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목차를 만든 것처럼 뭐 사진의 목차를 넣을 수도 있고 표 목차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리스트 오브 피규어즈, 리스트 오브 테이블즈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표는 안 배웠지만 이것도 그냥 적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목차 이름을 바꾸는 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아마 목차에서 목차 제목이 자동으로 컨텐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한글로. 아니면 다른 걸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때 쓰는 게 이 리 뉴 커맨드인데 테이블 오브 컨텐츠 위쪽에 적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래쪽에 적으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 뉴 커맨드라고 쓰시고 컨텐츠 네임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괄호를 2개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 새로운 목차의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차 제목도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좀 채워서 목차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그냥 우리가 글 써서 채울 수도 있는데 언제 그 세월에 뭐 치고 있겠어요, 그거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립섬이라는 요 키 명령어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냥 좀 그럴듯하게 문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첫 시간에 했던 걸로 하면은 이제 섹션 다음에 서브 섹션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파트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섹션 먼저 쓸게요. 뭐 섹션을 만들 건데 섹션 첫 번째를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그리고
라벨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립섬 1번을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섹션을 만드셔서 한 5개쯤 만들어 볼까요? 목차가 좀 그럴듯해야 되니까. 여기엔 립섬 2를 써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목차를 좀 다뤄보기 위해서, 좀 더 다뤄보기 위해서 서브 섹션을 넣을게요, 이번에는. 뭐 여기도 뭐 립섬 3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대충 한 4, 5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섹션이 있는 거 하나 포함해서 섹션을 5개 정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목차가 좀 멋들어지게 쫘라락 생길 겁니다. 보시면 어떤 섹션이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까지 이렇게 잘 나타나는 모습이죠. 정말 아무 글이나 적어놓은 건데 대충 그럴듯하게 문서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게 부록 부분이거든요. 가끔씩 미적분화2 책 같은 거 보면은 뒤쪽에 부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내가 본문에 적을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뒤쪽에서 본문에서 생략한 계산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넣는 부분이 부록인데 어펜딕스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다 작성하시고 나서 맨 뒤로 오셔서 아까 섹션들 다 작성하신 다음에 명령어 띡 해주시면 됩니다. 어펜딕스라는 명령어를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라도 좀 있어야 나올 테니까 아무 섹션이나 할게요. 부록 1 내용을 실제로 안 적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립섬으로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아마 부록까지 요 목차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부록 A, 부록 B, 부록 C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섹션 중에 목차에 안 나타내고 싶은 섹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수식에서 별을 이렇게 달아주면은 번호가 안 달렸잖아요. 그것처럼 섹션을 할 때도 그냥 뒤에 별 하나만 달아주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션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립섬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립섬 사용할 때 좀 팁인데 뭐 1, 2, 3, 4만 넣는다고 돼도 되고 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이픈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좀 길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을 달아주면은 목차에 안 나타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대충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목차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목차 쪽에 보시면 목차도 기본 목차는 그냥 다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섹션 밑에 서브 섹션까지 다 표시를 했죠. 보시면. 근데 만약에 서브 섹션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다 표시하면 목차가 좀 어지러워진다 하면은 여기 목차의 깊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set counter 하시고 toc depth 라고 한번 명령어 써주시겠어요? 글씨가 없으라서 네. 아마 이 기능까지만 배우고 뭐 머릿말 꼬릿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숫자가 깊이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숫자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되게 자세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1로 설정하게 되면은 섹션까지만 나옵니다. 아까는 서브 섹션까지 다 나왔었는데 1로 설정하니까 섹션까지밖에 안 나왔죠. 2로 설정하게 되면 서브 섹션까지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목차에 표시할 건가도 정해줄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